네, 오늘은 세계 3차 대전 음모론 애니메이션인 아이팻 고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팻 고투라는 이 애니메이션 7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2012년도에 발표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헬로판트라는 제작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영상의 그 헬로판트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헬로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판타는 환상, 결국 환상적인 태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의 철자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그게 헬로판트 PH가 F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앞에 헬로도 비슷한 발음, 아주 흡사한 발음이 나는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신비의식의 사제 그리고 종교상 깊은 교리의 해설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영상 자체가 태양의 계시자 또 어떤 환상적인 태양을 설명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팻 고투라는 이 동영상 애니메이션은 2012년 6월 24일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이야기했었던 14.8 카드는 2012년 4월 16일 날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팻 고투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팻 고투. 자, 나는 애완염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동영상의 제목임과 동시에 이 염소의 위치를 말해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염소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나무 밑에 사람이 개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압과 저항을 뜻하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우리의 목을 내민 염소가 보이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아주 비좁은 우리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쪽에 보여지는 이 6개의 등은 당신은 항상 감시받는다라는 뜻으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고 있고 염소의 그 눈을 보면 눈동자가 빙글거리면서 아직도 이렇게 세뇌 혹은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그 666이라는 바코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666 바코드가 찍힌 사냥, 바오메트의 모습이죠. 음모론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는 이 사냥의 머리를 가진 사탄 나오게 됩니다. 자, 염소의 이마에 찍혀 있는 666 바코드는 이 사냥, 이 염소가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뜻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방울이 보이죠. 이 방울이 보이는데 이 방울은 염소의 행동이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염소가 목을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었는데 그것은 세뇌 혹은 체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염소는 목을 흔드는 행위를 하지 않죠. 목을 흔드는 행위는 샤머니즘의 전통적인 행위로 락입니다. 보통 락은 이 reptilian들로 하여금 제사에서 광적인 주문을 할 때 사용되는 음악으로 이런 락 음악에서는 어떤 사탄의 심벌, 손가락 심벌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염소의 그 666 마이크로칩은요. 어쩌면 이 판단력을 잃고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미치광이의 모습을 그 360도 돌리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미래의 그 세계 정보 시스템에서는 단일 언어, 어떤 이런 단일 언어, 그리고 단일 화폐, 단일 정보 등이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칩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나온 인터뷰인데요.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666은 하나의 세계 정보 시스템으로 필리핀의 외딴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이크로 생체칩 혹은 베리칩을 박아버리려고 한다라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일단 사람들에게 심을 때 그놈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놈들은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으로 666을 찍어요. 사람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지만 일단 그들에게 잡혀서 칩이 박혔을 때는 그들은 판단력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자, 이 666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자,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염소에 매달려 있는 종에 비춰진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은요. 흡사 김정은과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 3차 대전, 앞으로 세계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 이 김정은도 중요한 키워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 고투라고 제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꼭두각시 인형 놀이를 하는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에 매달린 부시가 등장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손의 모습이 드러커의 모습이에요. 드라코는 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용을 뜻하는데 이것은 reptilian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달러의 모습, 달러 반지를 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달러 반지를 낀 모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이 달러 반지의 주인은 달러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일루미나이티의 세력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와 돈으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피는 폭력과 억압, 살인과 같은 피를 부리는 행동을 뜻하고 돈은 뜻 그대로 의미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꼭두각시 놀이의 부시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제 이 부시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데요. 스스로의 의사도 없이 흐느적거리면서 꼭두각시로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꼭두각시 노름으로 조정당하면서 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교실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교실의 모습은 바로 9.11 테러 당시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요. 당시 9.11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한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고 그때 읽었던 책이 아이패드 고트라는 동화책입니다. 근데 부시는 수업 중에 이 9.11 테러에 대해서 보고를 듣게 되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그 책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흑인 여교사가 그 아이들의
발음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시 대통령은 이 동화책을 들고 있는데 책을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여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발음 수업을 했던 그 단어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kite, hit, steal, play, must. 자, 이것을 아이들에게 노래하듯이 따라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데, 자, 이것을 해석하면 뭐가 되죠? hit, steal, play, must. play, must, hit, steal. 즉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하는 것을 반드시 부딪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아이패 코트의 그 영상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칠판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칠판에 각종 그림들이 있는데 먼저 저 위에 정액을 싸고 있는 남자 성기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한 상어의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단두대에 걸려있는 사람의 모습 그려져 있습니다. 허공에다가 어떤 정액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은 혼자 성욕을 배출한다는 의미도 되어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저하, 그 의미가 저하되고 어떤 단순한 그 육체 관계로 전락한다는 의미, 그리고 출산율 저하, 왜곡된 성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환한 상어 그림은요,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분노, 또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을, 이런 사회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로켓 모양의 집인데요. 마치 불이 붙고 있죠. 가정이 파괴된다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어떤 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 부시 대통령 전 그 조지 부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인간 진화의 그림인데요. 왼쪽부터 물고기, 그리고 원숭이, 둔기와 창을 지닌 이렇게 인류의 모습이 차례대로 그려지고 있는데, 자, 둔기와 창에서 그 다음에 총을 든 사람이 그려져요. 그리고 어떤 벽이 세워져 있고요. 7번째 그림에는 사람의 뒤쪽으로 어떤 빛 같은 것이 보여지는데 바로 계몽주의의 상징, 진리를 깨달는다, 이런 의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6번째와 7번째 사이에는 벽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인류가 비록 진화한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진화가 아니라는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칠판에 그려져 있는 그 자살된 그 단두대 그 모습에서 글자가 레볼루션, 진화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EVOL 그리고 블랭크 T 블랭크 블랭크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칠판의 그림으로는 현재 이 교실에서 행맨게임, 미국의 행맨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단어 철자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어를 맞추는데 틀린 글자를 말할 때마다 하나씩 사람이 그려지면서 결국 사람이 완성되면 그 게임은 지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볼루션 하면서 이 블랭크가 되어 있고요. 행맨 게임이라고 하기에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행맨 게임에서는 같은 단어가 나올 때는 똑같이 그려주는데 지금 O라는 단어가
evolution이라면 TION 해서 O가 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저 잔도대의 사람의 모습으로를 R로 볼 때 revolution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LTN이 대문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글자를 한번 역으로 볼까요? 그러면 NWO TOLOVE 즉 New World Order to Love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칠판 및 벽에도 역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지금 써 있는데요. F equal 마이너스 F 이것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물체에 A라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똑같은 반응이 B라는 물체에게 나타난다는 건데 이 F는요 또 알파벳상으로 6번째 숫자이고요. 그리고 이꼴과 마이너스는 부호로 6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F가 나오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뇌가 보이는데 좌뇌와 우뇌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죠. 좌뇌와 우뇌가 있고 그 가운데 좌뇌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뇌랑에 번개가 내리치고 있습니다. 좌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우뇌는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인간이 좌뇌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극도로 이성적이다 못해서 소시오패스가 되어버리죠. 또 우뇌만 사용하면 극도로 감정적이다 못해 겁쟁이 혹은 노예 근성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 좌뇌와 우뇌를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그 번개로 인해서 좌뇌와 우뇌가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용과 심장, 그 용이 이 뇌가 갈라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뇌를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홀로 떨어져 있는 심장은 지금 굳어진 심장입니다. 경화된 심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랑과 동정이 메말라버린 지금의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시 대통령 그 밑에 오방성 또 그 흑백 타일 이런 상징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부시 대통령 왼쪽에는 지도가 보여지는데요. 자, 이 지도에도 또 상징이 많습니다. 먼저 지도 그 위에는 부엉이 그림이 있죠. 바로 부엉이는 보헤미안 클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시도 보헤미안 클럽의 일원이죠. 그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은 단체가 바로 이 보헤미안 클럽인데요. 이 단체는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계, 재계, 그 엘리트 남성들만 모이는 130년이 된 비밀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 대한 소문이 정말 무성해요. 그저 엘리트들의 사교 클럽인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사탄 숭배의 단체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국의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4개의 핀이 박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맨 끝에 뉴욕에 핀이 박혀 있는데요. 뉴욕에서는 무슨 사고가 났죠? 네,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 뉴올리언즈 이 카트리나 엄청난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즈를 덮칩니다. 이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즈를 덮쳐서 1,800여 명이 당시에 사망을 했고요. 또 최근에도 허마가
이 뉴올리언즈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클라마인데요. 오클라마에서는 1995년 4월 19일 168명이 사망하고 600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핀이 박혀 있는 곳이 멕시코만 2010년 4월 20일 그 기름 유출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위 사건들이 전형적인 플래시 플래그, 조작극, 공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는 학생들을 가리키고요. 손으로 프리메이슨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돌아가고 있어요. 부시의 목이 돌아가면서 이제 오바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바마가 알지 하는 그런 윙크를 보내더니 이제 행복하다는 듯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요. 자, 오바마는 그 부시가 쓴 꽃갈모자 대신에 이렇게 그 사각, 대학 졸업 사각 모자를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 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지 낄낄거리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이런 오바마는 미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 중에 가장 멋지고 사랑스러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의 진실에 대해서 대부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청중들 또는 미국인들,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관객들을 지금 현재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는 지금 LOL이라는 단어가 올라갔는데 그 LOL은 서양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웃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단어가 아주 친숙합니다. 김정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입었던 옷에 바로 이 LOL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세계를 긴장시켰던 김정난 사건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김정난 사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게 한 기사인데 이 지금 김정남이 옷을 벗고 찍은 모습에 배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이 그 저렇게 쓰러져 있을 때 옷 사이로 나온 배에는 문신이 없어요. 정말 김정남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음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들고 있는 금발의 소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흰 토끼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 이 미국이라는 학교의 학생들 또는 전 세계인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가난과 좌절, 시리에 빠져 주저앉아 희망을 잃고 철장에 묶여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모습의 이 철조망의 모습이 38선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철책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국민들과 남한의 국민들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국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저쪽에 서북 쪽에는 흰색의 알비노 사슴. 알비노라는 것은 백색증이라는 병이 있는 사슴을 말하고요. 러시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북 쪽에 흰색 토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토끼가 대한민국의 지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흰 옷을 입은 앨리스, 토끼가 있으니까 앨리스인데요. 앨리스는 과연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지금 2015년 이코노미스트지의 모습인데 세계 정상들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 아래 앨리스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김정은은 그 중국을 상징하는 팬더 뒤에 이렇게 숨어서 지금 아직 덜 자란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2015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는 저 사진에서 앨리스가 박근혜 대통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화면에서의 앨리스도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고는 그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해에 나왔던 14.8 카드에서 가는공주가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는공주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 가는공주에 대해서 14.8 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는공주.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가는공주는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슬퍼할 것이다. 가는공주의 이야기는 결말이 없다. 정말 이 14.8 카드에 나오는 가는공주와 아이패드 고투에 나오는 이 흰색 옷을 입은 그 앨리스의 모습을 한 이 여자와 같은 인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글쎄요, 각자 보는 시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앨리스는 비록 출구가 보이지만 의식에 동참하고요. 자신이 들고 있던 사과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과는 굴러가면서 이제 오바마의 구두에 부딪히고, 자, 다시 반동되어서 나가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림들이 있어요. 지금 옆에 보여지는 먼저 숫자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LC라고 보기도 하고요. 검은색으로 L, 하얀색으로 C라고 쓰여져 있고, 이 L을 거꾸로 7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7이라고 볼 때는 2017년 무엇인가가 이제 대단한 어젠다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LC라는 해석을 본다면은 LC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LC, 로드 챔버레인의 약자죠. 로드 챔버레인이라는 것은 시종장을 뜻하는데요. 즉 오바마가 이 프리메이슨, 시종들의 수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LC 화면에서 사과가 굴러가면서 이 C 모양을 한 곳에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해와 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화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오바마가 신고 있는 구두 밑에 있는 동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동전을 이렇게 확대해 놨는데, 이 동전은 1931년 그리고 1927년부터 그 영국에서 사용된 파운드에 나와 있는 왕관의 모습과 흡사한 모양이 지금 찍혀져 있는 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오바마가 이 영국의 황실의 왕관이 그려져 있는, 찍혀져 있는 금화를 밟고 있을까요? 자, 이 동전은요,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를 의미하기도 하고, 최근 급진적으로 있는 그 동전 없는 사회?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으로 쪼개진 사과에서는요, 자, 반으로 이렇게 쪼개진 사과에서는 서로 만나서 연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씨앗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싹을 틔우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연꽃이 피었는데요. 이것을 남북의 통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의 통일은 전쟁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 연꽃은 사실은 그 사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연방제 통일, 북한이 말하는 그런 연방제 통일로 혹시 통일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 사과를 남과 북으로 보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사과를 어떻게 보냐면은 바로 그 김정은의 핵. 자, 김정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저 핵탄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저것이 사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과의 모습과 흡사한 수류탄들. 그래서 어떤 이 무기를 나타내는 그런 폭탄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꽃이 필 때 오바마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동안의 웃음을 잃고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바깥쪽, 교실 바깥 창 쪽으로 이제 화면이 이동을 하는데요. 학교 왼쪽 벽에 그래비티 자세히 보면 시편 23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정말 유명한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것이 성경의 시편 23편을 의미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반으로 접었을 때, 자, 어떤 글자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이 아이팩 고트는 미국의 국기가 바람으로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국기가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것은요, 지방의 그 주 정부들이 독립을 한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연방 독립을 원하는 주 정부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로 미국 내의 어떤 분열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두 개의 빌딩이 보이는데요. 자, 이 빌딩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이 투신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깊은 안개 속에 또 누군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상징 중 하나인 적신월 아래에서 이제 무언가를 향해서 이렇게 기원하는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등 뒤에 지금 검은 날개, 타락한 루시퍼를 상징하는 날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빈라덴의 오른쪽 가슴에 붙어있는 CIA의 문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CIA가 결국 빈라덴을 사주해서 또는 지원해서 9.11 테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수장 빈라덴, 그리고 이슬람을 상징하는 붉은 초승달, 자, 이런 상징들이 있고, 뒤에는 지금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이집트의 피라미드 모양의 전시안의 눈이 보이고요. 위에는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군사들은요, 결국 IS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IS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프리메이슨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분별한 그 석유 시추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상이 보여지는데, 이 여신상이 위치한 장소에 그 육망성의 마크가 그려진 것이 보여집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발밑에 다비드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보여지는데,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유대인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을 들고 있는데 횃불이 꺼지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진 이 장면까지가 커튼 뒤의 그림자 세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아까 본 그 두 개의 건물은 제2의 9.11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분명하게 그려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양신 호루스의 부활입니다. 먼저 이제 알 속에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엄마 뱃속에 있듯이 알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알 속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은요, 오르페우스의 달걀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고대 심볼로 사탄의 영혼, 창조의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의 씨앗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교적인 전통에서 뱀과 얽혀있는 이 달걀의 상징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사탄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달걀이 부화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드라코의 문자 그대로 아주 소름 끼치는 기생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그 마음이 지배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드라코가 드라코의 피부가 완전히 용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눈이 reptilian의 눈을 확실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코의 턱 밑에 그 피라미드로 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드라코의 눈 밑에 오컬트 엘리트가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 써 있어요. 저 슬로건이 써 있는데, 자, 지금 자세하게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더 아브 차오라는 글. 자, 오르도 아브 차오. 혼돈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컬트 엘리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는 여전히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누비스의 형상의 뱀머리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배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있고 가슴에는 붉은 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간에는 석가모니의 점 위치에 제3의 눈이라고도 하죠. 이 장소에
이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어떤 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탄 적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런 사악한 그런 코드가 나타나고요. 자, 드라콘은 계속해서 인류를 지배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서 깨어난 존재 옆에서 계속해서 사악한 코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옆에 알약과 주사바늘이 어질러져 있죠. 정신을 파괴하는 마약이나 필로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드라콘의 그 모습인 사각형의 그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를 뜻하고 대중매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파고 들어와서 세뇌와 체면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의 눈에 주식시장 추락 그리고 War Coverage라는 전쟁 소식 보도라는 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S&P 지수, 다우존스, US 달러, 나스닥의 하락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비행체가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죠. 자, 영상에서 보는 이 이슬람 사원은 그 이슬람의 황금 사원인데요. 그 황금 사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황금 사원이 이슬람의 그 모스크인데요. 자, 이곳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성전이 있었던, 그래서 이곳에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스크를 파괴할 경우에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클 것으로 이 전쟁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사원에서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인 예언자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저 이슬람 사원 뒤쪽으로 어떤 다리들이 보이는데요. 저것은 브루클린 다리예요. 뉴욕의 이 다리와 흡사한 모습인데 글쎄요. 이슬람의 사원이 붕괴될 때 세계 곳곳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까마귀떼가 날아오고요. 많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자, 이 하잡을 쓰고 있는 이슬람 여성과 그의 아들로 보이는 아주 크게 다친 소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히잡을 쓴 여인, 이슬람을 뜻하고요. 그 뒤로는 어떤 구름 기둥 같은 구름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핵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그런 구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친 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친 소년의 얼굴로 지금 풍뎅이가 지나가고 있죠. 이 머리에 풍뎅이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 풍뎅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재생, 부활을 상징하는 곤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그 아이패코트 애니메이션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자, 눈여겨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와 호루스. 조금 전에 그 히잡을 쓴 그 이슬람 여성과 그 아들의 모습을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와 호루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이 그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와 호루스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버지의 원수인 세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쪽 눈을 잃은 호루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의 사진인데 눈을 감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 아누비스, 죽음의 신의 배에 타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과를 들고 있는 소녀. 자, 앞에서 앨리스라고 했는데요. 이 소녀 이렇게 네 개의 그 화면을 함께 다녔습니다. 이 네 번째에 있는 이 소녀가 이스터 여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스터냐고요? 그 이스터 그 소녀 머리 뒤에 토끼가 있었는데 이 토끼가 바로 이스터 여신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토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서양에서는 부활절에 부활 달걀을 나눠주는 그런 토끼인데요. 부활절은 영문으로 이스터죠. 그리고 이스터 여신이 사과를 든 소녀, 이게 호루스의 어머니인 이시스입니다. 아마 이 영상에 나오는 신화적 요소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바벨론 신화부터 봐야 하는데, 자,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신화 사실상은 같아요. 그리고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등 상당한 이런 종교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은 태양인 신인 바알로 환생했고요. 그의 처인 세라미스 달의 신인 이스터로, 그의 아들인 다무스는 아버지인 니무롯으로 섬겨지게 되고 환생하게 됩니다. 이런 바벨론의 신화가 이집트로 오면서 오시리스, 바알, 그리고 이시스, 이스터, 호루스, 담무스의 신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의 성탄절은 사실 이제 이교도의 풍습으로 그 예수님이 실제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숨기는 날, 니무롯의 생일이고요. 부활절 4월은 이스터 여신의 생일입니다. 이시스와 이스터 동일한 신이에요. 바벨론 신화의 세라미스와 담무스,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와 호루스,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자,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태양의 신 발이 오리시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달신 이시슨 이스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뱀이 감싸 안았던 알, 이 알은요, 그 사과에서 핀 연꽃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부활을 의미해서 그 잉태된 계란이 연상되죠. 이 알에서 잉태된 아이는 한쪽 눈을 잃은 호루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눈이라는 그 전시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등장되게 되는데, 이 일루미나이트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달러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눈, 원 아이는 호루스의 한쪽 눈을 상징하게 됩니다. 호루스는 그 아버지의 원수인 그 세트와의 싸움에서 한쪽 눈을 잃었지만 토스에 의해서 다친 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호루스의 그 회복된 눈의 모양은 이집트의 강력한 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안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요.
한 이제 아프리카 소년이 총을 들고 앉아 있고 성인 남성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리본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인 남자의 가슴에 보면요, 십자가가 거꾸로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아프리카의 작은 소년이라고 보았던 이 소년은 사실은 소년이 아니고 여자예요. 가만히 보면 여기 목걸이 옆에 가슴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리본이 풀어지는데 리본은 이 팔이나 다리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팔은 총을 들고 있습니다. 손으로 총을 들고 있고 임신한 배, 결국 해산을 의미합니다. 자, 임신한 배의 리본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본이 풀려서 나오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고요. 벚꽃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이 오염된 물, 이 초록색 물에 빠져 들어가는 라틴계의 노동자가 보여집니다. 자, 이 제작사는요, 이 라틴계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제적 착취, 환경 파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벚꽃이 지나갔죠. 이 벚꽃은 일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초록색 물이기 때문에 플라토늄일지 혹은 오염된 그냥 물질일지 알 수 없는데, 이 라틴계 남자가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망치와 낫을 들고 바로 빠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라틴 이 남자의 팔에 있는 글자 주아니타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자 이름을 쓰기도 하고 남자인데 주아니타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리고 마리화나를 일컫는 그런 속어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글자가 이 영상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지금 보면요, 이 공산주의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라틴 남자가 들고 있는 망치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낫이 바로 이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공산주의 사회도 모두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가 멸망하면서요. 자, 한 소녀가 이제 백기를 들고 걸어가고 있고요. 그 바닥에는 태극 문양이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탱크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저 탱크는 밑에 이제 삼각형의 모양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역시 일루미나이트를 상징하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 태극 무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통일된 한국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태극무늬, 뭐 여성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이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그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 우리나라는 서양에서는 이 아이펠 고트가 캐나다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인들이 보는 시선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호랑이로 표현하지만, 많은 서양 사람들은 토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서 토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요, 아시아의 맹주,
중국어라고 해서 그 중국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은 끝까지 전쟁에 방해를 하지만 반대를 하지만 얼굴에 핵 반대 표시가 있었고요. 결국 이 반대가 어떤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에서 멈춰지깁니다. 해골이 소녀를 불렀고요. 이것이 계획된 축제의 일환인 듯 소녀에게 투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결국 체념하게 되죠. 자, 이 알페코트에서 예수로 그려지는 사탄, 아비누스의 배를 타고 계속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의식이 없이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그 감시를 하고 있고 억압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주 오리온 성자에서 숨결을 내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고요. 힌두교의 상징인 그 파괴의 신 시바가 이제 파괴의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 배 위에 물고기들이 올라섰는데요. 이 물고기들은 미혹된 그런 물고기들, 미혹된 사람들, 적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혼란의 때에 그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면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인 양 그런 거짓된 모습에 미혹된 그런 영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서 다시 바로 장면이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빛의 손길이 어떤 사람의 다리에 남군 모양의 탑을 비추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어떤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음란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탑에 갇혀있는 그런 늙은 여인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바의 여인은 파괴의 춤을 추고, 자, 서류를 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파괴하고요. 이제 의식을 찾기 시작한 자 마치 이 혼란의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지배받던 아이가 깨어나고, 자, 이제 해골 바가지는 힘차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어떤 이 리틀 알라 호루스를 의미해요. 전통적인 그 회교도의 그 옷을 입고 복장을 하고 돌면서 마치 휴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휴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그 이슬람 황금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해서 춤을 추는 호루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춤이냐 하면 이 소녀는 수피 더비쉬에 의한 그 수피 댄스, 이슬람 신비주의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필링 더비쉬 춤인데요. 그 이슬람 신비주의들이 추는 춤으로 신과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바의 여신도 파괴의 춤을 완성하고요. 시바는 계속해서 얼굴을 바꿔가면서 가면이 바뀌어가면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수리의 모양으로 변형됐고 reptilian의 모습이죠. 자, 지금 이제 적 그리스도가 그 자궁의 모양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것은 바포멧의 음부의 출구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연꽃이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자, 이제 적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각성을 했고요. 뒤에는 프랑스에 있는 샤르트르 성당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샤르트르 성당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죠. 이 샤르트르 성전은 그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그 예수님을 낳을 때 입었던 옷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앞에 예수님이 그 빛으로 들어왔던 그 문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샤르트르 성당 전면에 있는 그 문양과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샤르트르 성당은요, 바포멧의 음부와 동일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는 바포멧이랑 동일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눈을 뜰 때 가시 면류관이 사라지고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성당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인척했던 이 적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세상을 파괴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키면서 그 바포멧의 음부에서 나온 존재, 사탄의 아래서 깨어난 존재, 그리고 태양신 오시리스, 호루스,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이 조금 지나쳤는데요. 다시 한번 그 영상 조금 앞에를 볼까요? 자,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태양 옆에 그 피라미드 3개가 보여지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 성자 3개의 피라미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오리온 자리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 3개의 별을 오리온 벨트라고 부르죠. 이집트 신화에서 죽은 왕의 영혼은 이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가 되는데 그가 바로 오리온 자리의 별입니다. 그 오시리스가 된 왕의 영혼은 훗날 아들인 호루스로 환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집트 신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서 자, 마지막 제사의 로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소문자 I 위에 있던 점이 O 옆으로 다가가죠. 지구와 태양 혹은 지구와 달? 제가 보는 견해는 태양과 달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으로 떠받들어져 있었던 태양신, 달 여신으로 보여집니다. 자, 소녀가 앉아 있었던 바닥의 모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소녀가 앉아 있던 그 바닥의 모습에 그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 자, 이것 역시 바로 이 제작사 로고를 의미합니다.
결국 태양과 달의 여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아이팩 코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계획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게 워낙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의미는요. 장막 뒤에서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우리는 태양신을 숭배한다 라고 이 애니메이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인 호루스를 부활시켜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파괴하고요. 적 그리스도, 세상에 이 사탄의 세상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결국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